자,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자, 역학적 에너지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었거든요. 전환. 전환. 짧게 그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EP 그리고 EK. 알고 있다시피 위치 에너지가 EP고 운동 에너지가 EK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혹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상호 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먼저 낙하할 때 낙하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낙하한다라고 얘기하죠. 높은 곳에 물체가 존재하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낮죠.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낮다는 것은 위치 에너지보다 낮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낮은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보다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겠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원래 중력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위치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중력이 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중력이 일을 하게 되면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낮아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 어, 연직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거 뭐라고 딱히 부르지?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었나? 위로 던져 올려줄 때라고 있네. 그냥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간다라는 것이니까 자꾸 얘를 누르네. 포텐셜 에너지가 작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력이 할 일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낮은 곳에 있는 물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가진 채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를 가진 채로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하게 되잖아. 원래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체가 물체가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에 대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중력에 대해 일한다.
그죠?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떤 내가 일을 하는 대상에게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을 통해서 다른 내가 객체로 두고 있는 물체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을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중력에 대해 일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체는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중력이 할 일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로 보인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환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 시간에는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보존이나 전환이나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냐면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보존되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합인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구성하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양은 변할지 몰라도 어쨌든 합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 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 위로 던져 올린 물체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해하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몰라 하나도 안 똑같은 것 같아. 애가 갑자기 성장했어. 이렇게 생겼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커졌는데 여기 있을 때도 똑같고 이만큼 떨어져도 똑같고 거의 다 내려가도 똑같지라고 얘기하는데 안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자, 밑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탐구를 알아보자 하는데 탐구는 요거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 수 넘어가서.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전환에서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보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어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그야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모든 에너지는 이 P, 위치 에너지와 이 K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차피 이 P가 이 K가 되더라도 이 P의 양, 그러니까 즉 위치 에너지의 양이 줄어도 그만큼 운동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고 또 다르게 이 K,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도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페이지를 넘깁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어. 거기 안에 아니야, 잘못했다.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고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야. 근데 얘가 위치 에너지가 더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감소한 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봤자 지금 이 총량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증가하는 사이에 아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운동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도 아니야.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양 자체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완전 그냥 절친도 그냥 이런 절친이 없어서 용돈도 공유한다 생각해봐. 그럼 A와 B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실제로 합쳐져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 인지할 때 용돈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A가 10,000원 들고 있었는데 B는 5,000원 들고 있었다고. 그럼 얘네 합이 얼마야? 15,000원이지. 이 상태에서 얘는 돈을 따로 쓰지 않고 A가 B에게 돈을 주고 B가 또 A에게 돈을 준다고 했을 때 이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까? A가 B에게 3,000원을 주게 되면 A는 7,000원이 되고 B는 8,000원이 되겠지. 그래도 이때도 얼마야? 15,000원. 그지? 그리고 A가 B에게 또 2,000원을 주고 B가 받으면 얘는 5,000원이 되고 얘는 10,000원이 되겠지. 그런데 역시나 뭐 15,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이 15,000원이라는 총량 자체가 주려면 A와 B 사이에서의 교환이 아니라 A가 B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돈의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A가 아예 다른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이 15,000원보다 줄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D라는 애가 얘네들한테 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지. 근데 그럴 일이 없이 위치 에너지와 지우개로 지우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안에서의 전환만 일어나면 그 둘 사이에서만 전환이 일어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하게도 보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외부로 운동도 아니고 위치도 아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나가지 않는 이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한 조건은 바깥으로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위치 에너지가 아닌 바깥으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공기 마찰이요. 자, 물체가 특히나 이제 외권에서 우리 지구 밖에요. 외권에서 지구 기권을 통과하고 지구에 완전하게 도착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는 거는 바다 또는 육지에. 그랬을 때 물체가 대부분 어디에서 이 기권에서 대부분 타버린단 말이야. 왜 탄다? 공기 마찰이 있으니까. 공기 마찰이 있는데 왜 타? 공기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발생하거든. 그러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물체가 타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너무 갑자기 뭐 당연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는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열이라는 게 생기잖아. 이 열 왜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일부가 열로 전환된 거죠. 그리고 얘네들 내려오면서 공기 마찰에서 열도 발생하지만 엄청 조용하게 내려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니까 어떤 것도 발생해? 소리도 발생하지. 그러니까 소리나 열, 공기 마찰에 의해서 소리나 열로 에너지가 빠지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기에 의한 마찰은 없으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유낙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보통. 어, 외부로의 열 출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열도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역학적 에너지가 전체 양 자체가 증가해 버리는 거잖아. 아까 D가 나에게 용돈, 우리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 우리 용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해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해했지, 이 정도는 솔직히. 자, 여기 있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읽고 그냥 마무리합시다. 이건 우리가 전환해서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까 어떻게 전환되는지 설명했어요. 이때 물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쵸?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고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왜 0이 될까라고 하게 되면 최고 높이라는 말 자체의 이해를 최고 높이잖아.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말은 물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위를 향하는 속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려질 거 아니야. 그지? 느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하게 돼버려? 순간적으로 정지하게 되죠. 그럼 정지했으니까 여기서도 봐. 이것도 사고가 갈려. 정지했으니까 속력이 0이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값은 0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속력이 0이네. 그러니까 정지했네 라고 하게 되면 정지했다는 말은 현재 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없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항상 이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생각이 나에게 너무 당연시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E는 위치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운동 에너지 값 자체가 0이 돼 버렸잖아. 그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이고, 너무 크게 지웠다. 크기 조절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때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와 같은 값이 된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 자체를 다 외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 물체가 자유낙하하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그림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냥 어, 전 바닥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겠죠. 왜냐?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돼? 기준면에 있잖아, 지금. 현재 이미 기준면에 있으니까. 중력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도 이렇게 되는데 없으니까.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하지만 총합은 변하지 않고 결국엔 최대치에 올라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지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정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0.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다 위치 에너지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에서. 낙하하는 것도 마찬가지. 물체가 자유 낙하하게 되면 물체의 위치는 여기 사실 중요한 건 뭐야? 자유 낙하죠. 여기서도
위로 던져 올린다라고 하고 다른 그 부가 조건이 표현 안 돼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 공기 마찰 없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낙하하게 되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할 일인데 내려가게 되면 중력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줄어들게 되죠. 왜 줄어들어요? 중력이 할 일이 줄어드는 이유? 중력이 할 일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보통 이거 기준면이 바뀌어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 기준면이 운동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준면을 내가 바꾼다고 하면 사실상 그 지금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딱 단순히 그 지점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고 중력이 할 일이 주는 것은 중력이 이미 뭐 했으니까 일을 했다라는 거죠. 줄어든 만큼은 내가 이미 일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중력이 할 일이 이제 아예 없죠. 즉 중력이 이미 일을 다 했다. 그럼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데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모든 에너지는 다 뭐가 된다?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의 높이는 어디일까라고 얘기해. 그럼 어디겠어?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해도 뭐 쉬운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수학적인 거죠. 이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근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러면 이 K 대신에 이 P를 두 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2P가 되죠.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9.8 그리고 질량 그리고 그 물체의 현재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어, 여기서의 이는 물체가 실제로 이 위치에서 여기 바닥까지 H, 라지 H라고 했을 때 얘가 낙하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게 되면 최고점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라지 h겠지. 맞아요? 맞아. 맞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그냥 차분하게 잘 따라와 봐봐. 9.8 m h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어디 높이냐라는 거잖아. 모르지. 근데 계산해봐야 알지. 2 곱하기 9.8 mh 인 거죠. 근데 9.8 똑같고 질량 똑같고 하니까 내가 알고 싶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값이 같을 때의 높이 h는 2분의 1 라지 h 즉 낙하한 높이에서의 절반에 있을 때가 같다라는 거지. 맞아. 절반일 때. 낙하한 높이의 절반. 자, 근데 이거는 뭐 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중력이 할 일이 결정되니까. 근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때래. 근데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잖아. 즉 전체 양이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없다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다가 운동 에너지와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현재 남아있는 양과 똑같다라는 거니까 즉 절반이 줄었다라는 이야기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죠. 그럼 절반이 줄었는데 높이에 비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자, 뭐 수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죠.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릴 때나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여기 나오잖아. 결국에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외부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에너지 전환은 운동과 위치 안에서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를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이것이 일정하니까 9.8 m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이야기. 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면 위로 던져 올린 물체나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다음 활동으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를 이용하여 역학적 에너지 전환 관계를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공을 이용하는 리듬 체조에서는 공을 던져 올렸다 받으면서 다양한 동작을 한다. 이때 공을 높이 던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의 높이가 4배가 되려면 던져 올리는 속력은 몇 배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공의 높이가 4배가 된다는 말은 위치 에너지 값이 4배가 된다는 것이고 최대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곧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4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던져 올리는 상황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던져 올리잖아. 물론 미묘하게 해가지고 쌤 이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높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복잡한 걸 낼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면 자체를 어디로 둬버려? 내 손으로 둬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럼 H 올라가던 게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4H만큼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던져 올리는 속력은 몇 배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4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어야 하므로 속력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이 몇 배가 되어야 한다? 2배가 되어야 한다. 그럼 속력이 2배가 되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 봐봐.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겠죠. 왜냐면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근데 시작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4배가 되겠죠. 그러면 최고 높이에 올라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는 거니까 최고 높이는 4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공이 운동할 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발표해 보자. 뭐 여기 그림 잘 그려놨네. 뭐 이거면 되겠다. 어쨌든 전체 합이 지금 현재 100으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100이면 운동 에너지는 0.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100이면 위치 에너지는 0. 여기는 절반 절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낙하하는 것은 내려오는 거잖아. 뭐가 감소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근데 일정하다는 걸 물었다. 여기 자연스럽게 운동 쓰면 안 돼.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보존되니까. 질량이 10kg인 물체가 1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였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얘기하죠. 일단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봐.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냥 기호로 쓸게. 자꾸 글 쓰는 게 너무 귀찮다. E는 E P 플러스 E K잖아. 그러면 질량이 10kg 물체가 1m 높이에서 자유낙하면 1m 높이에서 탁 떨어뜨린 거란 말이야. 던진 게 아니라.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10kg 그리고 1m 높이이고 정지에 있다 떨어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러면 얼마야? 98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98인데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근데 바닥에서의 위치 에너지 0이고 운동 에너지는 몰라 하지만 값을 가지고 있겠지. 근데 얘가 얼마래? 98줄이래. 왜냐? 보존되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98줄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4.9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컨드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해도 역학적 에너지 다 그 내용이죠. E는 EP 플러스 EK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4.9 높이니까 9.8 곱하기 1kg 곱하기 4.9고 정지 상태였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럼 자유낙하에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 2인데 EP 플러스 EK잖아. 근데 얘가 0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EK에서의 속력이잖아. 그럼 2분의 1, 질량은 몇 킬로? 1kg. 그리고 속력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이 뭐하다? 얘랑 얘랑 같다. 왜? 보존되었으니까.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9.8 곱하기 4.9 해가지고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설마 98 곱하기 49 해가지고 2, 7, 8, 8, 4랑 8이랑 곱하면 2, 3, 3, 9, 2, 0, 8, 4, 그 다음에 점 2개였으니까 48.0이고 2 곱하면 96.04. 이거를 v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 틀렸나 내가? 뭔가 찜찜한데.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계산만. 이거를 가지고 하면 못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 그냥 바로 망해요. 그럴 걸 느꼈지?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 2분의 1. 1은 뺄게. 양변에 2를 곱해. v제곱은 9.8 곱하기 9.8. v가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제곱한 거야.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9.8이 두 개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v는 얼마야? 속력은 9.8 미터 퍼 세컨드. 9.8 미터 퍼 세컨드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 역학적 에너지 전환부터 해서 보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뭐 내용이 많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 작은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 그리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논리적인 순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산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서 어, 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질문하면 되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